안녕하세요. 마르스카토입니다. 망가 스튜디오란 만화를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프로그램을 타블렛을 구입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는데 혼자서 어디서 이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영어로 된 사이트나 뭐 이제 유튜브를 검색을 해봐도 그 간략적으로만 나와 있고 대략적으로만 나와 있고 이제 좀 자세하게 다루신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보이시는 원고는 뭐 이제 어디 연재하고 있는 원고는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해서 샘플로 제작한 원고입니다. 처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제 원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화면이 나오겠죠. 그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툴이 손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번거롭게 가는 게 싫어서 툴을 모두 이렇게 좀 한쪽으로 몰아놓고 사용을 합니다. 좀 이쪽으로 몰아놓고 사용을 하겠으니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뭐 이제 이쪽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어, 먼저 이 망가 스튜디오에 이제 처음 실행을 하시고 나서 이제 기본 설정, 이 망가 스튜디오의 프레퍼런스에 보면은 이런 설정 창이 나오는데 특별히 건드릴 거는 없습니다. 특별히 건드릴 거는 없고 뭐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알 겁니다. 어떻게 뭐 이제 되고 이 칸바스에 보면은 색깔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 보면은 이게 원고지를 확대 축소를 할 때 몇 퍼센트 단위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고 하는 그걸 설정을 해주는 건데 100% 다음에 원래 120%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고 150, 200, 400, 200에서 400 갑자기 너무 커지니까 중간에 300% 정도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애드 하면은 300%가 생기죠. 그리고 OK 누르면은 바로 적용이 돼서 확대를 하면은 여기 보이시면 33%에서 50, 66, 100, 120, 150, 200, 300 이렇게 설정이 저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정에 가보시면은 룰러와 프레임, 유닛 요 칸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설정입니다. 요 설정이 무엇이냐면은 만화의 원고지를 이렇게 불러와서 원고 프레임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 자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프레임이 지원을 해줍니다. 프레임 지원을 해주는데 전체적인 프레임을 잡고 음, 이렇게 한 칸 한 칸 원고지를 나눌 때 아까 이 설정해 보면은 요것은 세로의 길이, 세로가 3mm, 요거는 가로의 길이입니다. 가로가 10mm. 이렇게 이제 수치는 대략적으로 뭐 이제 제가 편한 대로 설정을 한 것이고 뭐 필요하신 뭐 이제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제 임의대로 수치를 정해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정해 보시면은 커서 설정이 있는데 다른 거는 뭐 이제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뭐 어떤 설정이 있거나 하는 거를 아실 건데 특별히 중요한 거는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 타입 브러쉬에서 펜을 설정해서 지금 이렇게 필압 감지를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기본 설정 외에 이제 브러쉬 사이즈인 크로스로 놓고 사용합니다. 이게 툴 모양을 선택을 하면은
아무런 모양도 없이 그냥 펜 모양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펜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제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그래서 펜 모양이나 뭐 이제 십자가, 삼각형, 점 뭐 이런 것들로 하면은 그 브러쉬의 크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브러쉬 크기와 또 브러쉬 크기만으로 놓으면은 이 내가 정중앙이 어딘지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 크기와 십자가 모양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면은 가운데 십자가 모양이 내가 이제 선을 어디서부터 그어야 되는지도 보여주고 뭐 브러쉬 크기도 나타내주고 사이즈 조절은 여기서도 가능하고 컨트롤 플러스 어, 이 P자 버튼 옆에 키보드 P자 버튼 옆에 그 가로 모양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알트 이렇게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르고 펜을 좌우로 움직이면은 커서 크기가 또 조절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그 사용 펜 크기 조절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컨트롤 알트 맥에서는 커맨드 옵션 키죠. 커맨드 옵션 키를 누르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가장 편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정 창은 그렇게 됐고 나머지 거는 뭐 이제 크게 중요한 게 없으니까는 그냥 한번 뭐 클릭해 보시거나 뭐 읽어 보시거나 뭐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파일들은 불러오고 저장하고 뭐 그런 건데 여기 망가 스튜디오는 포토샵을 완벽하게 지원을 합니다. 포토샵과 비슷하고 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작한 만화 원고지를 지금 보시면은 종이가 있고 이제 백그라운드 종이에 이렇게 요거는 지금 가려놨는데 보시면은 연필 대생을 뜬 겁니다. 연필 대생 그 다음에 이제 펜터치 그 다음에 스크린 톤 붙인 것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화창 대사창 뭐 이제 이 정도가 있는데 요 모든 것을 같이 레이어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 레이어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토샵 창에서 이거를 불러와 갖고 수정하거나 뭐 이제 편집하거나 그럴 수가 있죠. 이걸 지원하고 이제 여기서 완벽하게 내가 다 됐다 그러면은 바로 윗부분에 JPG나 뭐 PNG나 이런 파일들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그냥 바로 세이브나 세이브 에즈를 하면은 망가 스튜디오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에디트는 창은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없고 뭐 이제 뭐 캔버스를 돌리거나 뭐 이제 그런 기능들 뭐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컨트롤 Z 뭐 이제 이전 단계로 실행을 한다거나 뭐 이제 잘라내거나 복사하거나 그런 건데 보통 에디트 창에서 일일이 찾아서 하는 거는 번거롭기 때문에 요 단축키 컨트롤 Z, 컨트롤 Y, 컨트롤 X, 컨트롤 C 요거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 이런 편집 프로그램들의 단축키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외워두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가 스튜디오의 독자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스토리 창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 창이 뭐냐면은 1페이지를 만들고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하고 2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요 창에 보시면은 1에서 4까지 그 돼 있는데 요게 뭐냐면은 이제 임의로 제가 4페이지까지를 만들었습니다. 스토리 창에서 보면은 애드 페이지를 누르면은 헤드 페이지를 누르면 지금 1에서 5 해갖고 5페이지가 나오죠. 지금 4페이지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4페이지까지 임의로 만들었다고 그 말씀드렸기 때문에 5페이지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전체
이 만화 원고지가 5페이지가 추가가 된 거고, 이제 또 추가를 하면은 이제 6페이지가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1페이지만 있고 2, 3, 4 2, 3페이지가 2, 3, 4페이지가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느냐? 스토리에서 페이저 매니저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모든 페이지 선택을 한 것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불러온 것에는 1페이지, 그다음에 이건 아까 새로 불러낸 페이지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2페이지, 이건 3페이지, 요거밖에 없는데 5페이지나 6페이지를 불러오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이제 파일에서 불러오기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간단하게 5페이지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5페이지가 불러와지고, 6페이지를 더블 클릭하면 6페이지가 불러와지고, 언제든지 이렇게 필요한 페이지를 불러와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음, 화면이 너무 복잡하면 페이지 매니저를 잠깐 꺼두시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다시 이제 필요할 때마다 페이저 매니저를 불러와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추가되는 페이지에다가 작업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은 이 한 회가 끊기지 않고 이렇게 저장이 되고, 나중에 저장을 하셔도 같은 이름으로 쭈루루룩 저장이 되기 때문에 편하죠. 그리고 뭐 이제 레이어는 뭐 포토샵과 비슷한 레이어 기능들을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뷰와 필터, 윈도우는 지금 보이시는 이 창들을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는, 뭐 레이어 창을 끄면은 레이어 창이 없어지고 다시 킬 수 있고, 이제 이런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 오늘 그 배우실 거는 아까 왼쪽에 있던 요 메뉴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돋보기, 회전, 선택, 이동, 이건 올가미, 이건 뭐 이제 포토샵에서도 많이 보이는 이제 선택 툴이죠. 그다음에 스포이드는 뭐 이렇게 색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색을 이렇게 찍어 갖고 칠할 수 있는 거고, 펜, 이거는 이제 그 연필 툴인데, 이 파스텔로 선택을 하면은 모양이 바뀌고, 펜도 마커로 하면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내 연필 툴이 어디 갔지 하고 찾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저도 처음엔 좀 불편했습니다. 여기 뭐 이제 프레임에서도 보면은 룰러로 가 있으면은 룰러만 보이기 때문에 프레임을 찾는데 좀 헤매기도 했고, 이제 요런 걸로 해놓으면은 도대체 이거의 기능이 뭔지, 이 또 같이 엮인 게 뭔지 좀 헷갈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따로 설명드릴 게 없고 그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요거 펜 기능들, 붓, 그다음에 이건 스프레이, 이거 해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 모양이나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그 사방치기 같은 거를 쉽게 손쉽게 할 수 있게 이제 제공되는 툴입니다. 뭐 이제 그 외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요거는 뭐 한 번씩 다 눌러 보시면은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돌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풀 같은 것도 이렇게 되게 좀 편하게 그릴 수 있게 제공이 되니까 쭉 보시면서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면, 이런 것 같은 경우 나뭇잎 같은 경우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쉽게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쉽게 나무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하고, 뭐 지우개는 말 그대로 지우는 기능. 이거는 이제 바로 깨끗하게 지우는 거고, 이거는 좀 부드럽게 지우는 거고. 멀티플레이어는 뭐 여러 가지 레이어에서 지우는 거고, 벡터는 나중에 벡터를 할 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렌드는 지금 뭐 작업한 것들을 이렇게 뭉갤 때 사용하는데 거의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칼라칠 할 때나 사용을 하는데, 칼라칠 할 때도 거의 이 블렌드 기능 말고 그냥 붓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칠하기 기능인데, 이 칠하기 기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거는 그 따로 시간을 내서 나중에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카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라디에이션, 뭐 그 포토샵하고 같은 기능인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 한 번씩 뭐 눌러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금방 익히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거는 선 긋기와 이렇게 직선을 원하는 대로 그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곡선을 두 선을 찍어서 이렇게 곡선을 그릴 수가 있는, 그리고 이런 게 있고, 연속해서 곡선을 그릴 수가 있고, 라소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을 하면 선택한 부분이 모두 다 채워집니다. 렉탱글은 사각형, 원을 타원을 그리는 건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연습을 해도 쉽게 뭐 이렇게 뭐 총을 그린다, 총을 그리는데 뭐 이렇게 총 그리고 이렇게 여기다 원을 맞춰서 그려야 되는데, 이 렉탱글로는 이 렉탱글이 아니라 여기 제공하는 이 타원으로는 도저히 요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기능 뭐 이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타원을 만든 다음에 뭐 선택 툴로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면은 뭐 가능하기는 한데, 좀 번거롭고 좀 이해할 수 없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폴리곤은 마찬가지로 뭐 육각형을 그릴 때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뭐 대사칸인데, 이것도 나중에 따로 대사칸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벡터를 수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 벡터도 뒷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 앞부분에 간단한 것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줌 기능은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기능 이제 을 제공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을 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줌에서 줌인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확대되고, 줌 아웃 클릭할 때마다 축소가 됩니다. 근데 이럴 필요가 없이 줌 인이나 아웃 아무거나 클릭을 하고 펜으로 누른 상태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은 저절로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확대 축소가 가능하기도 하고, 버튼으로도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굳이 뭐 여기 들어가서 줌인 줌아웃에서 클릭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축키로는 커맨드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 하면은 이 확대,
마이너스 하면은 축소. 이렇게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기능은 이제 회전입니다. 회전과 이동인데 손바닥 모양은 붙잡고 원고지를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회전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회전 가능하고, 이동은 화면을 잡고 이동을 하면 됩니다. 굳이 필요 없는 메뉴인데 이렇게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축키로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화면 이동이 되고요. R자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원고지가 돌아갑니다. R자 키를 누르면은 돌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그 스타일러스 펜에 보면은 좀 데생 같은 거를 뜰 때 이제 그 막 원고지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연필 하나만 사용하는데 막 단축키를 이거 눌렀다 저거 눌렀다 하는 게 귀찮아서 펜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앞 버튼과 뒤 버튼이 있습니다. 이 앞 버튼과 뒤 버튼이 있는데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 버튼은 스페이스 바로, 이 버튼은 R 버튼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림을 그리다가 이동을 하고 싶을 때 앞 버튼을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은 잡아서 이동이 되고, 뒷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는 뭐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이 망가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모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소재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 3D 소재에서 뭐 여러 가지 포즈라든가 뭐 이제 그런 걸 제공을 하는데, 손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제공을 합니다. 손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손을 이게 손을 이렇게 불러왔는데 전체적으로 그 손 모양이 이렇게 된 걸 불러온 거죠. 이제 요걸로 이렇게 바꾸면은 손 모양이 바뀌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메뉴인데, 이제 요걸 불러와서 데생을 뭐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데생하실 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놓고 뭐 이 사람을 이렇게 이제 데생을 하는데, 이 좀 이 모양을 좀 여기 팔 모양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한 이 정도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이 될 때 사용하는 게 요 기능입니다. 요 기능 요거를 누르고 이거를 하면은 나오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제 팔 모양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도 바꿀 수 있고, 요게 선택이 안 되고 그냥 뭐 펜인 상태에서 요거를 선택을 하면은 아무런 기능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움직이지? 어떻게 움직이지? 처음에 저도 한참 헤맸던 건데 바로 요 버튼이 그 기능을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근데 이 3D 모델을 통해 가지고 뭐 이제 포즈를 막 만들고 잡고 하는 게 워낙 잘 안 되고 어려워 가지고 저는 이렇게 재미로 한두 번 해보고 나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뭐 이동 툴인데, 그림을 뭐 이렇게 그리고 일정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 버튼으로 이렇게 뭐 이동할 수 있고 이제 그런 툴입니다.
딱 선택된 것만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그림을 그리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다가 사람을 그리는데 이렇게 뭐 얼굴을 막 좀 얼굴을 이렇게 크게 그리다 좀 이쪽으로 좀 이동했으면 좋겠어 하고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뭐 어느 프로그램이나 다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뭐 한 번, 두 번 사용해 보시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선택 툴인데 여러 가지 선택 툴을 제공을 합니다. 네모, 동그라미, 지금 저는 이 옵션이 중요한데 요 네모가 하나 돼 있으면은 한 번 할 때마다 새로운 그냥 선택이 되는 것이고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로 이게 앞에 네모가 하나 있으면은 선택할 때마다 새로운 것이 선택되고 이 두 개가 돼 있으면은 합치기 더하기 기능입니다. 선택된 거에 계속 추가로 선택이 되죠. 그 옆에 거는 하나가 빠져 있으니까는 뭐 쉽게 짐작이 가능하시죠. 마이너스 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렇게 선택된 거에서 이렇게 하면은 요 네모난 부분에 대한 선택 영역만 남고 그 외부는 전부 사라지는 기능. 그런 기능입니다. 요거의 기능은 그런 것이고 뭐 이제 네모에서 이제 추가로 뭐 하고 보시면 이렇게 하면은 요 지금 새로 그은 네모 외쪽의 나머지 부분은 선택 영역이 사라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저는 주로 이 더하기 기능을 놓고 단축키로도 가능한데 Shift 키를 누르면은 더하기가 되고 옵션 Alt 키를 누르면은 맥에서는 옵션 그 윈도우에서는 Alt 키입니다. 그를 누르면 이렇게 빼기 기능이 됩니다. 근데 어, 더하기 기능을 켜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제 보통 네모나 동그라미는 별로 사용을 안 하고 이제 그펜 툴로 이렇게 모양을 정교하게 따를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요 옵션이 꺼져 있으면은 움직이면서 플러스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계속 추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실수로 안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요 부분만 남고 이전에 선택된 것이 모두 사라지죠. 그것 때문에 요거를 켜놓고 작업을 하면은 뭐 이제 그 사라질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삐져나가면은 그 그럴 때만 이제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고 요거는 뭐 점으로 선택되는 툴 요게 좀 편리한 툴인데 요거는 이렇게 그림 그린 부분을 이렇게 선택 칠을 하면은 칠한 부분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칠한 부분만 선택이 되기 때문에 거의 저는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툴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이렇게 이제 칠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칠을 해서 선택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슈링크 선택 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슈링크 선택 툴은 뭐냐면은 개별적으로 뭐 이제 별,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모인데 약간 이렇게 좀 네모가 안 뚫린 네모, 그다음에 좀 크게 거의 막힌 듯한 이렇게 네모를 그렸는데 슈링크 툴 아까 슈링크 선택 툴이 뭐냐면은 슈링크 선택 툴은 이렇게 어 뭐지? 아무런 반응을 안 하죠.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그림 중간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아무런 반응을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지금 선택된 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그림이 그 외부가 선택이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다 선택을 하면은 아무런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별도 선택을 하면은 별 주변에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마이너스 뭐 이제 이런 기능이 다 있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더하기를 하면은 추가로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를 살짝 떨어뜨려 놨는데 이, 이 클로스드 갭 옵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요 클로스드 갭 옵션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가 떨어져 있는데도 아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선택을 하면은 이 위까지 다 선택이 되죠. 좀 큰 걸로 다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중간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안쪽이 선택이 안 되고 이렇게 큰 덩어리로 선택이 됩니다. 근데 클로스드 갭을 끄고 낮춰놓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보이시면 이 까만 부분만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게 좀 이 망가 스튜디오의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항상 정확하게 이렇게 뭐 선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 선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만은 작업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뭐 이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손을 그리다가도 보시면 요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그 부분을 이어져 있다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매직 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매직 툴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뭐 레이어 그 전체적인 이제 뭐 작업을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쪽 레이어 저쪽 레이어를 많이 추가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음, 선택을 하면 지금 전체 선택이 됐죠. 이게 보면은 요 레이어에서만 작업이니까는 이 전체 선택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from all layer 하면은 모든 레이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요 여기서만 작업을 했는데 여기서도 선택을 해도 선택이 되죠. 플러스 레이어 면 요 뒤에 레이어 요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레이어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올 레이어에 놓고 거의 올 레이어에 놓고 사용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스포이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색깔을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사용하실 때 쓰는 거고 펜 기능은 이제 펜은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거는 G펜과 매핑펜 요 두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한 번씩 써보시면은 다 아실 거예요. G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필압 감지를 해서 가늘고 두껍고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핑펜도 좀 더 가늘지만 이렇게 필압 감지를 해서 사용 가능하시고 요거는 지금 요 펜 같은 경우 이펙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과 끝부분을 좀 날렵하게 이렇게 커도 저절로 날렵하게 되는 이런 펜입니다. 거의 G펜을 많이 사용하고 이 안티 알라싱 옵션은 뭐냐면은 안티 알라싱 옵션이 맨 앞으로 돼 있으면은 이렇게 작게 볼 때는 잘 모르는데 확대를 해서 보면은 끝에가 딱딱 끊어집니다. 끝에가 딱딱 끊어지고 첫 번째 옵션만을 켠 상태로 선을 그으면은 좀 부드러워지죠. 두 번째 옵션, 마지막 옵션
보면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아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놓고 사용을 하는데 이 끝에 부분 요 부분이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해주는 옵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너무 그렇고 두 번째 정도 놓고 사용을 합니다. 뭐 외국 작가들 분 중에서는 요 상태로 작업을 하시는 분도 봤는데 요 상태로 작업을 하면은 저는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렇게 놓고 사용을 합니다. 뭐 이제 연필과 이제 파스텔이 있고 붓이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이제 브러쉬 수채화와 뭐 이제 유화 느낌과 뭐 이제 뭐 그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색칠을 할 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프레이도 있고 이거는 아까 해치 툴 보셨다시피 해치 툴 지우개 기능인데 음, 여기 이거는 이제 비트맵하고 벡터 두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벡터는 나중에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빼고 뭐 요 지우개는 요 두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레이즈에서 보면은 요거는 뭐 바로 이렇게 지워지는 거고 소프트는 이렇게 부드럽게 지울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요거는 블렌드는 선을 뭉개는 기능인데 아마 거의 사용하실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좀 뭉개는 기능인데 거의 사용하실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색칠을 하는 기능이고 그라데이션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 색칠을 하는 거는 좀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능 요 사이드 기능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이 다음 시간에는 요쪽 그 칠하기 기능에 그 대해서 칠하기 기능과 이 레이어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